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면서 지역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 또한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TN은 이번 산불 보도를 어떻게 전하고 있었는지 이번 뉴스 리뷰 Y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과 같은 재난 재해보도 바람직한 보도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산불 발생 초기 보도를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평가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산불 발생 당시 초기 보도를 순차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YTN 기상 보도에서는 산불 발생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기온 상승을 예고하고 3월 말부터 4월 초는 1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 인근 지역에서는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작은 불씨라도 방심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보도인 봄 되찾아준 서풍, 스모그의 산불 위험도 불렀다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를 인용했습니다. 21일부터 전국의 산불 위험 지수가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날부터 산불 예방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이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주요 지역별 상황을 알린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1일 늦은 오후 경남 산천군 시천면에서 대형 산불 발생 소식을 전했는데요. 경남 산청 산불로 160명 대피, 산불 3단계 발령 보도에서는 상공에서 촬영한 화재 현장을 보여주며 산불이 발생한 지 2시간 반 만에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이어지는 내용으로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들어오는 소식들이 순차적으로 전달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저녁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산불 상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림청, 진화 인력이 밤새 화선 따라다니며 진화 제목입니다. 이영주 교수는 산불의 확산 이유, 진압 방법, 날씨와 기상 조건, 바람의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전문가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산불 대응 3단계의 수준과 인력, 장비 투입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산불 진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대피한 주민들의 위치나 대피 경로, 실제 진압 작업에서의 어려움이나 인력 부족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시청자가 더욱 상황을 이해하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은 고속도로 통제 소식과 함께 전한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보도입니다. 연기에 둘러싸인 차량들, 부산 울산 고속도로 산불로 위험한 상황 보도에서는 고속도로 CCTV 영상을 통해 연기에 휩싸인 차량들이 도로 위에 멈춰 서 있는 모습을 전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울산 울주군 야산 큰불, 한때 고속도로까지 통제 보도에서는 산불 현장 주변에 불길이 여전히 남아있는 영상을 추가하며 산불 발생 시각, 2단계 대응, 주민 대피 사실을 각각 알렸습니다. 특히 앞서 확인한 영상에서처럼 고속도로 통제까지 이어지며 지역민을 비롯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알려 화재의 심각성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경북 의성군 안평면 야산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의성 산불 진화율 60%, 고속도로 휴게소 번저에서는 사흘째 계속된 산불 진화율이 60%에 달했지만 고속도로 휴게소에 불이 옮겨 붙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도로 민간시설로 번진 산불의 기세와 거센 불길을 담은 영상은 의성군 산불의 여파와 상황의 위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울산 울주군에 난 산불로
동해 고속도로 부산 울산 구간이 일부 통제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경북 의성군의 대형 산불 상황을 알렸는데요. 현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보도 제목 울산, 경북 등 전국에서 산불, 한때 고속도로 통제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산불 1단계로 발령된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과 관련한 전체 보도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쓰였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단계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는데요. 또한 산불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단순히 건조한 날씨와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외에 정부나 산림당국의 대응 체계나 예방 조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없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물론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에 그 부분에 대한 보도가 시기상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나 인프라 부족, 예산 문제 등 원인이 다양한데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산불에 대한 예방책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 산불 발생이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언도 함께 추가되길 바랍니다. 재난 수준으로 확대된 이번 산불 상황 속에서 전문가 대담은 상황 분석뿐만 아니라 지역별, 상황별로 필요한 대처 방법을 공유해 시청자가 실천 가능한 조언을 제공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산불,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의 비상, 대담에서는 함흥구 을지대 교소와 연결을 했었는데요. 지역별로 발생한 산불과 화재 상황을 다뤘습니다. 지역별 화재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설명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어 이미 대형화된 경남 산청군의 경우 재발화 가능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고 경북 의성군 산불은 민가로 확산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 55%, 곳곳에서 재발화의 대담에서는 문영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 화재 예방과 관련된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들이 할 때의 주의사항이라던가 화재 목격 시 대처 방법, 그리고 농가 소각 시 유의해야 할 점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별로 주의사항을 당부해 정보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상황을 전하는 뉴스인데요. 전국 곳곳 계속되는 산불, 야간 대응 체제 전환 제목입니다.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불 진화 작업의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산불 진화의 전문적 접근보다는 진화 대원들이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다, 드론을 사용해 화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데요. 평가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보도처럼 산불 전문가나 소방학자, 기상 전문가의 심도 깊은 분석이나 의견이 포함되었다면 더 신뢰도 높은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산불의 원인과 그에 따른 예방책, 지속 가능한 산불 대응 전략 등을 다루었다면 산불 문제를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 건조한 계절인 이맘때가 되면 YTN에서도 산불 예방 취지의 캠페인 영상을 뉴스 사이사이에 이렇게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산불 재난재해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남 산청, 울산, 경북 의성군 등 이번 산불의 특징을 보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범위가 넓었던 만큼 취재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통상 산불과 같은 재난재해 보도는 좀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하면 좋을지 그런 접근 방식들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재난보도 준칙 3조를 보면 정확한 보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난 피해 상황, 대피 상황 등을 정확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중계 장비들이 간소화되면서 핀셋형 정보 제공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전에는 산불이 났다고 하면 서울시 마포구에 불이 났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했다면 지금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구체적인 피해 장소를 찾아가서 중계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방식들이 도입이 된 거고요. 6조를 보면 예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대형 재난 보도의 초기에 미리 제작해 놓은 무슨 산불 대피 요령, 산불 피해 축소 요령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미리 제작해 놓고 산불이 이런 대형 재해가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식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구조에 있는 현장 데스크 운영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은 방송사에서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사고나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사고 현장에 가면 현장과 본사 데스크 사이에 어떤 감정의 차이, 느낌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에 가면 기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막 격앙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보다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도하려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본사에 앉아 있는 데스크 입장에서 보면은 현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데 변동성이라든가 디테일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두 현장의 특성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현장 데스크를 운영하는 목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기별로 보면 이제 재난 보도의 단계별로 언론의 역할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시청자들의 상황 파악에 도움을 좀 주고 그다음에 대처 방안 정보 같은 걸 제공해 주고요. 수습 과정에 접어들게 되면 원인이라든가 피해 규모, 상황을 재정리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요. 불이 다 끝났을 경우에 수습기에는 비슷한 재난을 발생했을 때에 대비한 제도적 대책 수립 여론, 형성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역할, 이것들을 언론이 하게 됩니다. 재난 정보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저희 YTN도 기상재난 전문 기자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 상황에 활약이 좀 필요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들은 좀 어땠습니까? 사흘 새 영남 대형 산불 3건 불길 통로 열렸다 보도에서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산림청이 YTN에 제공한 산불 상황 지도를 분석했습니다. 지도의 진화가 완료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했는데 대형 산불 발생 지역으로 분류된 영남 지역이 건조한 대기와 남고북저 기압 배치의 영향으로 불길 통로가 형성되었고 또 그 때문에 바람을 키우고 산불을 확대시켜 진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했습니다. 대형 산불 키운 최악의 3박자, 건조, 고온, 강풍 보도에서 김민경 기자의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이 군데군데 나눠져 있다며 산불 지역의 특이점을 짚고 시간대별 기온과 바람의 세기가 변해 진화율이 일정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알렸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시청자들이 산불 확산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또 현장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전문 기자들은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YTN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이 다양한 재난의 위험을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전문 기자들의 역할, 실제로 협업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주요 방송사들도 YTN처럼 이런 전문 기자를 계속 두고 있거든요. MBC는 기후 환경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전문 기자가 1명 있고요. SBS는 기상 전문 기자라고 해서 2명이 운영되고 있고 연합뉴스TV는 기상과학 전문 기자가 3명, 우리 YTN은 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산불 같은 재난, 그다음에 기후변화, 홍수 이럴 때 그리고 평소에도 어떤 과학적인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요. 특히 YTN 같은 보도 전문청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녹화 시간을 기준으로 아직도 산불 진화가 100%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진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한 YTN 보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산불 화재 보도를 시청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진화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나 현장 상황을 악전고투중으로 표현한 보도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애타는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죠. 하루 동안 산불 31건, 10년 동안 2번째로 많았다에서는 산림과학원 산불 예측센터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봄 산불 가운데 2번째로 산불이 많이 났던 하루였다고 전했습니다. 하루에 수많은 산불이 날 경우 헬기나 진화 인력이 부족해 그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라 우려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도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경남 김해도 산불 조기 진화 어려움의 속보에서는 김해시 한림면 안곡리 야산의 산불 소식을 전하면서 50여 명의 진화 인력과 10대의 장비가 투입됐지만
진화 헬기가 경남 산청 산불 현장에 동원돼서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진화대원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산청 산불 진화하던 대원 2명 숨져 제목입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긴급한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진화 작업 중 발생한 인명피해와 불길 확산 상황을 보도했는데요. 진화대원이 숨진 경위에 대해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추정된다는 문구를 사용하기보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 분석이나 사고 경위 설명을 보완했으면 하고요. 시청자들이 산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도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동시다발적인 산불의 원인도 대부분 실화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실화 범죄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운 보도와 연결해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경북 의성 산불 강풍 타고 확산, 고속도로도 휴게소 덮쳐 보도에서는 진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풍으로 인해 불길을 잡기 어려운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의성군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 가능성을 제시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산불 대부분은 실화, 붙잡기 어렵고 처벌도 낮고 보도입니다. 2022년 경북 울진 산불 사례를 언급하면서 산불 원인을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미제로 남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검거된 실화자 중에서 약 5%만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실을 꼬집어 실화 사건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산불 방지와 피해 복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제도 이행의 한계를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원인과 경위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점과 더불어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 개선에 관심을 끌어냈다는 긍정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리뷰 Y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산불 화재의 교훈,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이어가 주길. 산불로 인한 피해는 그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사망자 발생과 같은 인명피해는 결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최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불 진화대원과 인솔 공무원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사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불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피해 복구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지만 이번 사고는 화재 대응 인력의 안전 문제와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게 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과 관리 감독이 충분한지 검토하고 현장의 대응 체계와 안전수칙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주신다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안전지침 안내 역할, 피해 주민 돕는 재난 재해 보도로. 산불과 같은 재난 보도를 할 때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우선시해야 하며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규모나 상황에 대한 과장된 보도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 정도와 진화 상황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위치나 안전 지침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적절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의 의견을 인용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나 관련 당사자에 대한 예민한 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보도를 YTN에서 이어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 초기 YTN 보도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